안녕하세요. A큐브 법인전환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현석 이사입니다. 오늘은 연초가 되다 보니까 또 법인전환에 대한 어떤 문의들이 좀 많이 있으셔갖고 사례보다는 최근에 제가 많이 질문받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우리 대표님들 통해서 혹은 법인전환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컨설턴트 분들 통해서 많이 질문받는 사항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해서 운영한다,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이다 라고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물론 법인 전환 제대로 된 법인 전환이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공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신규 설립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지금 매출을 좀 분산하겠다, 매출 분산을 하는 사업자를 하나 추가하겠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업무와는 간소합니다.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기준을 보면은 상법상으로는 주식 한 주 이상의 납입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법무사무실 통해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한 법인 등기 설립 신청만 하고 그 등기가 완료가 되는 순간 사업자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초기 업무를 최소화해서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개인 사업자분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컨설팅한 걸 봤을 때 이렇게 신규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대표님이 어떤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권장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되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냥 병행 운영을 고집하셨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본 사업자는 100% 처음에는 한 1년간은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오히려 더 좋다고 해요. 개인 사업자였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법인으로 매출을 조금 옮기고 났더니 조금 부담이 덜하는 것 같아 라고 표면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업자 한 개만 갖고 관리하고 운영해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두 개의 사업자를 소기업에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해 나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이 100% 발생하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저의 경험이고요. 굳이 얘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한두 시간씩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매출 7, 80억 혹은 매출 100억 좀 넘게 100억 이상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까지 혹시 그분들이 최초에 창업하셨던 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절세라든가 사업 규모의 확장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을 경우 신규 법인만 설립을 해서 필요한 게 난 법인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법인만 설립해서 계속적으로 병행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매출 100억 이상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꾸준하게 성장해 가면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 사업자는 다 이미 과거에 폐업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첫 번째 재무적인 관리,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도 어렵고요. 세무적으로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적인 리스크가 내부 거래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준비 안 돼 임의적으로 내부 거래를 한다든가 허위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자도 내 거고 저 사업자도 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무적으로도 이슈가 생기고요. 또 재무제표 관리에 있어서도 제조업체인데 제조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만 한 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의 친인척이나 가족, 배우자님 같은 이렇게 투수관계인이 몇 분 들어가서 거기서 급여 인건비 처리만 조금 하고 있고 그러면 재무 비율이 안 맞습니다.
뭐 원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조업체로서 그런 것들을 안 봤는데 당장 그냥 매출만 분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재무제표 관리의 문제, 세무적 리스크의 문제, 비용 처리의 애로점, 직원들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50억, 100억, 150억 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력은 제한적인데 분산을 했다고 한다면은 인건비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정작 뭐 고용 창출이라든가 고용 증가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이나 세금 혜택들에 대한 것들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대출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이익이 좋고 각종 재무비율, 주요한 뭐 4대, 5대 재무비율들이 잘 정상적으로 우량한 경우에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지, 사업자가 2개, 3개로 쪼개져 갖고 매출 30억을 10억과 20억으로 쪼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출을 받을 때에는 10억 매출 사업자는 10억 매출로, 20억 매출 사업자는 20억 매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신 같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또 기대출로 인한 공제 차감 한도는, 총대출에 따른 차감 한도는 또 합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금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장은 쉽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약 한 120, 30개 정도의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신규 법인사만 설립해서 운영하는 몇몇의 업체들은 다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해당되는 법인을 뒤늦게 3, 4년짜리 폐업을 하고 개인 사업자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을 다, 개인과 법인을 다 사업을 정리하셔갖고 지금 다시 샐러리 생활로 어떤 큰 기업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좀 향후에 문제가 될 요소가 좀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절세. 대부분 다 법인 전환 생각하거나 내가 법인으로 뭔가 매출을 분산할까 생각하는 게 대부분 다 세금 때문입니다. 매출이 커지고 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법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잡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법인에서는 법인으로 간다고 무조건 절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주격, 임업격으로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시차를 두고서는 이익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고 충분하게 그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소득 금액으로 인해서 한계점에 또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절세하는 기초적인 뭐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을 할 때 인원과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연구소를 설립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설립이 어렵다거나 혹시 나중에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커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절세 플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해서 운영한다, 당장의 매출 분산 용으로를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법인 전환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라든가 사업의 운영 혹은 특정 거래처의 업체 등록 같은 이런 특정한 사안 때문에 한시적으로 병행 운영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거나 혹은 3, 4년 후, 길으면 5년 이내에 아예 사업을 다 정리해버리고 뭐 은퇴 생활을 하신다든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계획을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특정 사안 때문에 법인 전환이고 몇 년간 법인으로의 어떤 법인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경우들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건 추천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에도 일단 기존 거를 법인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업종이다 보니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개인 사업자로 학원을 잘 운영하시는 분이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약간 자금력도 좀 있으시고 가족이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학원이 아닌 무역업, 도소매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매 판매를 하고 또는 뭐 B2B 뭐 무역을 통해서 수입해온 것 같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을 아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학원 같은 개인 사업자지만 굳이 법인 전환해서 학원 사업부와 무역 및 유통 사업부로 갈 게 아니라 아예 구분해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규 사업을 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조업 하셨던 분들, 원래 IT 서비스 했던 분들, 원래 도소매 했던 분들이
한시적으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법인 설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아닐 때는 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 전환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차이점이 있냐? 다시 한번 보자면, 자, 법인 전환이라는 말은 그대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사업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제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사업의 매출이 아니라 사업 내용이란 말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이라는 거에는 매출도 있고 각종 비용 처리도 있고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해 오던 사업 내용을 법인을 여기 설립은 합니다. 근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으로 다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사고 팔고 해갖고 앞으로는 해당 사업 부분은 통으로 법인이라는 형태로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을 바로 법인 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이 모든 사업과 관련된 전체를 다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해서 가는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유통과 제조를 직접 할 수 있고 자체적인 브랜드를 갖고 계신 경우 이 브랜드를 통한 유통 채널과 제조 채널을 분리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서 제조 파트를 갖고 있다던가 법인에서 유통 쪽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리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사업자가 있는데 하나로 더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아예 사업 부문을 하나의 회사를 두 개로 분리시켜서 한쪽을 통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짜 법인 전환이라는 말은 사업 내용을 법인으로 다 이양해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규 법인 설립보다는 초기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자본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뭐 우리 공식처럼 자본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뭐 5,000만 원, 1억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뭐 한 5,000만 원, 1억 정도 많이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주주가 각각의 타인 주주들이 동업 형태로 들어오느냐, 혹은 우리가 기존에 대출이 얼마큼 있느냐, 혹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어떤 대출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그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는 영업권 평가, 기존의 개인 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 성장한 개인 사업체 때문에 영업권이나 특별 혜택을 내가 부여받았을 때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본금 규모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자본금이나 주주 임원은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 등 설립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법인 전환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일반 양수도, 포괄적 양수도, 세관명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각각의 법인 전환 과정 속에서 어떤 단계를 우선으로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전체적으로 어떤 기한 내에 어떤 단계별로 업무를 해나갈 것이냐처럼 업무 단계별 세부 일정이라든가 외부의 차입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차입금이 법인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의뢰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처럼 초기에는 검토사항도 좀 많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재무제표 정리와 같은 약간의 경영관리적인 업무가 집중되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확한 법인 전환을 진행했을 경우에는요, 기존의 신규 법인 설립보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안 나오게 절감해야지, 혹은 과거에 감면받았거나 공제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뒤늦게 우리가 다시 뭐 환급해서 내지 않게, 환급되지 않게끔 어떻게 관리해야지 다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통계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각종 대출 관련된 문제들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메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법인 쪽에서 잘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 기업의 신인도를 더 높여서 오히려 대출을 더 받는다든가 금리를 더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법인 전환 지금까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만나는 법인 전환 희망하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한 90% 이상은 대부분 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때문에 저를 만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회사가 망할 회사, 너무 어려워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들은 법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최초 법인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이 절세이거나 대외 신인도를 향상하거나 그로 인해서 대출이라든가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등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좀 연세가 있으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한테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키거나 이런 목적들이 명확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들을 원래 계획했던 것 큰 변수 없이 원래 계획했던 그 단계별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이 법인 전환을 갔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2배, 3배, 2, 3주면 될 거를 2, 3개월이 걸리는 초기에 설립하고 나서도 한 5개월, 6개월 동안은 신경 써야 될 게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1, 2년만 하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사업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가 있고 최초의 법인을 검토했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인 전환 방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원튼 원치 않든 혹시 인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거나 세금 감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세금 공제 감면들을 많이 받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지 않고 그냥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적 양도 양수 방식으로 이 방식이 아닌 법인 전환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인허가나 세금정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원칙대로 또는 장기적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대로 가겠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대표님하고 기장세무사님하고 관계가 좋고 거래를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세무적인 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저희 A큐브도 저희 전속 협력하고 있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의 업체가 아니라 세무회계법인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저희와 세무법인이 같이 연계해서 세금 파트는 워낙 뭐 5년, 10년 관리해왔던 그 기장 세무실, 세무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총괄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도 그렇게 협업을 의뢰를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종합적인 법인 전환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대표님이나 컨설턴트 분들도 이 법인 전환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장 손쉽게 뭔가 손쉽게 법인 사업자를 냈다는 것만이 사실은 컨설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안정적이고 조금 더 원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그런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종합적인 법인 전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전환 후에 최소한 1, 2년 정도 법인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사후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기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신규로 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법인 전환으로 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주요한 각각의 단계별로 해갖고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